자, 허영만 회백의 화백이라고 부서드렸죠. 허영만 선생님의 그 3천만 원이라는 주식 투자 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명한 분 나오십니다. VIP 투자자분도 계시고 다른 분들 아마 유명하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리뷰하는 게 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거 단타 위주 책 같은데 이걸 리뷰를 해야 되냐고. 아닙니다. 그래도 쉬운 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책이고, 일단 이런 책이 있다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적습니다. 글자가 적고 확확 넘어가니까 보시고 나서 무엇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다. 요 직전에 읽으셨던 한국 경차 전략만 해도 참 좋은 책인데 글자가 이것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적고 권수가 4권씩이나 되죠. 한 권을 아마 압축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내용 전부 다 목차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설명을 보태가면서 제 의견을 한번 피력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건 살 때는 분할 매수, 팔 때는 빨리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살 때는 조금씩 나눠 사라는 얘기인데, 그 말씀 그렇게 틀릴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 보통 내가 사고 싶을 때 어떨 때죠? 내가 사볼 때는 보통은 꼭지죠. 그러니까 좀 나눠 사면은 또 비싼 거에 다 물리진 않죠. 가격이 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싸게 살 수도 있고 비싸게 안 사면 되죠. 그런 면에서 분할 매수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팔 때는 빨리 팔라고 하시는데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분할 매수, 비날 매도가 중요하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떨어진 장에서 떨어지는 주식한테 너무 늦게 던지면은 상처가 좀 크죠. 어쨌든간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투자는 적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바우포스트에 나온 세스클멘타인의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성투자는 대단히 고단한 행위입니다. 투자라는 것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끊임없는 자기 규율 뭐 그런 거죠. 다이어트 할 때 살 못 빼는 게 규율이거든요. 규율이 지금 못 잤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어떻게 필요하죠? 안 먹으면 됩니다. 안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야식 같은 건 아예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 안 됩니다. 역시 성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공부, 끊임없는 탐구요,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뭐 어떤 게 좋은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남 얘기 들으면 어떻게 되죠? 보통 다 말아먹습니다. 성공한 투자자는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되죠? 안 될 때는 안 되니까 재수가 없어 아니고 왜 안 되는가 반성을 해야 되겠죠. 공부할 때 옛날에 저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오답 노트를 만들어라. 계속 공부를 해라. 또 노력하고 틀리면 틀린 건 괜찮다. 왜 틀렸는가 분석을 하고 다시 안 틀릴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어떻죠? 그냥 안 해버리면 합니다. 투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돈이 걸려 있거든요. 공부 안 하고 도망다니면 선생님한테 몇 대 맞고 말지만 이건 돈을 잃기 때문에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 또는 다른 어떤 걸 하더라도 일정 부분 공부가 필요하고 그 후에도 끊임없이 자기 능력을 갈고 닦는 게 필요하죠. 그래갖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 시장은 절대 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좀 뒤에 가면 고수 이야기가 좀 다른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단기적으로 승부를 내려는 사람은 거의 망한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 맞습니다. 단기적 승부를 내면 어디 가야 되죠? 강원랜드를 가십시오. 강원랜드 가서 나의 운을 확인하는 것이 주식보다 낫습니다. 그냥 빠르게 한 방에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든 성공하든 확률로 갈 거라면 거기가 차라리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별 생각 없이 쑥 써놓긴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죠. 미국장은 20%가 떨어지면은 대세 하락이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뭐 그냥 볼 수 있는데 허영만 화백의 이 3천만 원 책에서는 10%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0%대 등락은 대세 전환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10%가 오르면 대세 상승, 10%가 떨어지면 대세 하락, 뭐 이렇게 보시는 거 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고수들의 이야기,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한 분씩 어떤 이야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성훈 프로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이성훈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답니다. 내 기준이 있어야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투자는 항상 내 기준이 있어야 된다. 남의 기준 갖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분의 아바타가 되는 거죠. 선생님의 또는 앞에 기준 분의 아바타가 되는데 아바타가 되고 돈이 안 나옵니다. 남들과 똑같은 전략을 쓰면 어떻게 되죠? 골로 합니다. 주식 매매 시간을 줄이고 짧은 거래만 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크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단타를 치란 말씀이신데 위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단타라 망한다고 했는데 다 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살아남고 돈 버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망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옹이라는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하옹 뭐라고 하시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관심 있는 주식을 매수해라. 뭐 이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추세가 살아있는 주식 이런 얘기가 있죠. 몇일 평균선 5일인지 10일인지 뭐 60일인지 120일인지 몰라도 기준평균선에 맞춰가지고 사라는 얘기가 이제 똑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을 찾아라. 투자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자기에게 맞는 걸 찾아야 되겠죠. 안 맞는 사람은 같이 투자하면 안 됩니다. 같이 투자는 정말 비인간적인 것이고, 모멘텀을 얻었으니까, 안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다 재밌고, 돈을 금방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죠? 금방 그지에 들 수가 있습니다. 같이 투자는 어떻죠? 기다리다가 병으로 죽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고요? 투자하지 마세요. 예, 자기에게 맞는 투자법을 찾아야 됩니다. 자기 성격과 뭐 투자 방법, 이론이 다 나와 있죠. 그게 좀 맞는 걸 찾아야 되는데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안 하면 됩니다. 손절선은 5%라고 합니다. 뭐 5% 정도면 괜찮죠. 5% 이상 떨어지면은 그 후에 못 견디고야 되죠. 5% 아니어도 떨어지면 팔고 오르면 사고 하면 되지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예, 맨 꼭대기에 사고 보통 맨 아래서 쌀 때 팝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예, 거지가 되죠. 손절을 잘해야죠. 고수라고 이제 하옹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손절이라 그 맞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손절이 필요하죠. 내가 20%를 또는 30% 50%를 손해본다 하더라도 일단 팔 수 있어야 된다. 못 파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뭐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물타기는 안 한다. 떨어지면 판다. 이분도 멋지네요. 일반적으로 단가를 내리기 위해서 물타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사다 보니까 대주주?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돈 있는 집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떨어지면은 안 되니까 떨어지면 물타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팔아버리죠. 오른 건데 더 사야지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가 봅니다. 그렇다 치죠. 쿼터백 자산운용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 하셨답니다. 복리수익률은 중요하다. 이런 일 하시고 그 외에는 많은 말씀이 없으세요. 안타깝네요. VIP 투자자문에 이제 최준철님이 했던 말씀입니다. 싼 주식을 사라. 이분 쪽은 이제 VIP 투자자문 저희가 요 직전에 읽었던 한국형 가치투자 전략 거기서 나오는 이제 저자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치투자의 이제 원리를 얘기했습니다. 싼 주식은 사라. 주식은 회사의 일부다. 매도 원금으로 기대 수익률을 달성했을 때 또 아이디어가 틀렸을 때 더 매력적인 회사가 많았을 때 매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종목 검토는 이력서를 보듯이 뭐 30cm 쌓아두고서 온다를 모두 다 본다고 합니다. 본다 하실까요? 뭐 같이 투자니까 바텀업이라고 까지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 교리에 따르면 그분들은 자 그러면 좀 봅시다. 신민석이라는 분이 신민식이네요. 신민식이라는 분께서 이제 다루신 건 하신 말씀인데요. 좋을 때만 투자를 해야 돼요. 맞는 얘기예요. 내가 정해놓은 기준, 내가 싸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도달했을 때만 투자해야 되지. 눈 감고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거짓골을 보면 합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 했는데 너무나 짧게 말을 했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한번 보죠. 투자 방법에 설명을 합니다. 투자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거고 수방법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예, 잘하는 사람은 모방해라. 뺏기란 얘기죠. 나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뺏긴 다음에 나에 맞춰갖고 내 성격에 맞춰서 조금 좀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죠. 오기는 파멸의 신이다. 맞습니다. 오기로 예, 계속 들고 있다가 이제 깔려 죽죠 시장에. 이제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버려라.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이제 이걸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이죠 신. 주식 도사들은 남의 것들을 버렸다고 합니다. 신이거나 미친놈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욕심을 버렸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근데 욕심을 버리면 인간이 뭐가 남죠? 공포를 버렸다. 인간이 또 공포를 버리면 뭐가 남아 있습니까? 뭐 갖고 싶은 것과 또 반대로 목숨을 위협받아 공포를 얻는 거. 이게 전부 다 중요한 건데 미련을 버렸다, 불안을 버렸다, 초조를 버렸다, 고정관념을 버렸다, 흥분하지 않았다. 뭐 다 좋은 얘기입니다만 저런 특성 갖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부르죠?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왕따. 그쵸? 왕따들은 저런 것들에 전혀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키기 어렵고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이 아주 극소수인 것이 그 이유가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료가 없는 시세가 큰 시세다. 이런 이제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저희도 이제 대가들의 이야기 듣는 겁니다. 이제 한 사람이 뭐 옳고 그르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나만의 투자법을 만들어야 되고 이제 저 대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이제 허영무 하역을 만나서 이런 건 이렇게 넣어주고 저런 건 저렇게 넣어주고 한번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보다 보면은 앞에는 A라고 말하는데 뒤에 가면 A를 부정하고 C는 또 A를 얘기하고 뭐 이런 영상이 좀 나타나긴 합니다. 자 봅시다. 재료라고 얘기합니다. 모멘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대북 테마주 쭉 가는 것이고, 대북 테마 쭉 가는 거 봤었죠. 그리고 뭐 반도체 장비주 이런 거 쭉 간 경우도 있었고, 줄기세포주가 있죠. 일단 뭐 별다른 이유가 없어도 주식값은 오릅니다. 이제 오르겠다고 마음 먹으면 남들이 사면은 같이 오르죠. 주식시장은 공급보다 수요가 결정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사줘야 가격이 오르니까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약간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보죠. 수요가 늘면 공급이 줄고, 공급이 줄면 수요가 줄면 공급이 늘어난다. 보통은 수요가 늘어나면은 이제 가격이 오르면은 공급이 늘어나죠. 근데 어떻지 사실은 아닙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급은 줄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무리 많이 지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은 오른 그 자체가 가격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봅시다. 이제 오라고 제가 뭐라고 넣나 볼까요? 제 의견입니다. 단기에 많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장기에는 어떻죠? 장기는 다른 이야기죠. 장기에는 조금 다르겠습니다. 장기에는 공급이 많으면 죽습니다. 수요가 중요하긴 한데 공급도 역시 같이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앞에 맨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식이라는 거, 또 자산시장 참여라는 건 타탄이 많은 학습과 이제 고민과 자기 확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무나 부자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점 넘어가 볼까요? 전력 없는 승리 해가지고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증시는 단순히 자금만 터지는 건 아니시고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효과적인 전략이 없으면 안 되죠.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고 보죠. 장중 변수 유연 대응, 장중 변수가 있을 수 있죠. 그걸 유연하게 대응해야 되고 시장 흐름에 예측해야 된다고 하는데 시장 흐름을 예측할 수 있으면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것도 바로 앞에 예측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장기, 중기, 장기 투자 여부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어려우면 안 하면 됩니다. 추도주 포착하는 이제 능력도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단어 다 나왔죠. 추도주,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식입니다. 저희 나라 같은 뭐가 있죠? 지금은 한국전력 아니죠. 삼성이죠, 삼성. 차화정 낼 때는 자동차나 화학 아니면 정유 쪽이 날아갔을 것이고 지금 같으면 아무래도 뭐 가장 이익을 잘 버니 삼성이겠죠. 주도주가 뭔가 주도주 올라타야겠죠. 사람들 심리가 모여서 쭉 가는 겁니다. 실적도 좋아지죠 그 당시에.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심리가 모이는 겁니다. 매매상 종목을 선정을 하는 것도 이제 능력인데 곧 잘 해야 되고 종목 보유기간도 설정할 줄 알아야 되고 매수가 매도가 결정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략적 승리 없이 이제 그냥 하면 별 재미가 없습니다. 고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젊은 시세는 무조건 사라 이제 이런 얘기 나옵니다. 뭐죠? 이제 막 뭔가 시작이 돼갖고 쫙 올라가려는 이제 그런 추세가 보이면 그런 걸 사라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말은 쉬운데 쉽지 않습니다. 뭐 차트로 보는 기술적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지표 투자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점을 쳐가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말은 좋은데 일반 투자는 못 사죠. 뭐 올라간 주식을 이제 초반에 못 삽니다. 그렇죠. 올라가는 주식은 다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르락내리락 계속 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상승 추세 초입이라면은 세분만 합니다.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근데 초입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것이냐 알 수 있으면 그것만 하면 됩니다. 저는 어렵다라고 의견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는 생각은 이제 손실로 가는 길입니다. 뭔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5%에 팔아라, 몇 프로에 팔아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꼭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주식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느껴봅니다. 처음에 내가 잘 됐는데, 근데 그때 팔았어야 된 건데 안 팔고 있다가 수익을 잃었다 이런 얘기 하는데 목표 수익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언젠가 팔아야 되는데 정해두지 않으면 올라가다 보면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탐욕은 뭐죠?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큰일 나죠.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욕심을 내면 결국 손해를 보고 팔게 됩니다. 주식값은 계속 오르락가기 때문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더 마음이 이제 아프고 그러다 보면은 비자발적 장기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이 남으면 이제 팔라고 또는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고 가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래저래다 뭐 안 되면은 뭐 평생 들고 있는 주식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해보면 잘 안 됩니다. 들고 있다가 내 돈 묶여 있는 거 보면은 마음이 아프죠. 또 거기서 3분의 1, 4분의 1 동안 있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손해 보면은 이제 큰 손해로 더 이상 복구 안 될 정도 선에 돈을 털어야 됩니다. 에휴, 이것도 저도 해보고 나서 느끼는 거죠. 해봐야 됩니다. 그래 보면은 이게 정말 무섭다는 겁니다. 자, 내용을 한번 다음은 돌아봤습니다. 3천만 원에서 기본적인 얘기도 하는데요. 책이 좀 약간 좀 단타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거 이제 고수들의 조언을 받아고 허영만 화백이 쓰신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대해서 그 철학이나 이야기는 매매법 같은 경우를 좀 이야기에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책을 전부 다 한번 읽어보면서 제 의견도 드리고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공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멈추지 마시고 계속 공부를 해주십시오.